40대 여성 신 씨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6살이던 아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이후 아들이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신 씨는 가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또래에 비해 말도 잘 못하고 키도 너무 작았는데요. 병원에 가자 의사는 아들 왼쪽 다리에 성장판 손상으로 후유장애가 남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 씨는 가해자와 보험사에 치료비와 보험금을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이미 합의했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훨씬 지났다는 이유로 치료비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는데요. 어릴 때 당한 사고로 인해 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정말 치료비도 보험금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 사건도 진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저희가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7년 후가 지났는데 이제 10대 소년이 됐는데 이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연이에요. 네, 돌아가 보죠. 이 7년 전 40대 어머니입니다. 이 부부는 작은 가게를 이제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두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고를 당한 아이는 큰아이예요. 큰아이가 아들이고 6살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횡단보도 건너편에 엄마가 있는 걸 보고 이 아이는 엄마 그러고 길을 건너오는데 차에 치인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진 거고요. 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인데 자 이제 가해자는 계속 연락이 와서 합의를 좀 해주십시오. 합의를 좀 해주십시오. 해서 이제 남편도 이제 그만 합의를 해주자. 그리고 당시 아이 상태는 회복이 된 것처럼 보였고 이제 정상으로 나은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합의를 했죠. 합의의 항상 내용이 뭡니까? 더 이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이 어머니는 좀 마음은 찜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이제 교통사고 나서 당장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합의를 해줬을 것 같은데 이제 아이가 크면서 말수가 부쩍 적어지고 또래 애들보다 그렇게 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예, 뭐 키 큰 건 나중 일이지만 네. 6살이면 한창 자기가 최고인 막 뛰어다니고 말 많이 할 나이입니다. 실제로 이 아들도 굉장히 활발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 직후에 갑자기 말수도 굉장히 적어지고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거니 했는데 점점 그러니까 말수가 적어질 뿐만 아니라 좀 멍하게 있는 경우도 많아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미술 치료도 하고 언어 치료도 하고 열심히 이제 병원을 다녔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문제는 중학생이 되면서 이제 키 부분인데 키가 안 크는 겁니다. 또래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지 않아 찜찜하던 차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제 정밀 검사 결과 언어 발달 장애가 좀 있는 것 같다. 이제 말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장애라는 판정이 나왔고 키에 관해서도 과거에 그 사고가 날 때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를 다치면서 성장판에 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키가 더 크는 거에도 이제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후유장애가 남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진단을 받고 나니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이 바라보면서 제대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래에 비해서 작다고 하면은 참 마음이 이제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7년 전의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 가해자하고 이제 보험사에게 치료비와 보험금을 요구를 했는데 이미 지나간 얘기다, 끝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보험사와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라면서 성장판 같은 것이 같이 자라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속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상당히 든다라고 하는 그 판단에 의해서 보험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가해자 측에 연락을 했더니 예측했던 대로 보험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3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급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합의서를 쓰면서 민형사상에 있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쓰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해결 방법을 못 찾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했잖아요. 7년 전에 이렇게 합의를 할 때 뭔가 찝찝하지만 그냥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고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을 볼 때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 죄책감만 드는 거예요. 이 아들을 보면. 그 당시에도 엄마 보고 길을 건너오다 다쳤죠. 엄마 책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 먹고 사는 생계에 그냥 이 저 손발이 잡혀 있느라 아이도 늦게 병원에 데려가고 이게 어쩌면 나 때문에 이렇게 후유증이 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 이 자식을 보면 괴로운데 그러면서도 그 교통사고의 결과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거라면 엄마는 납득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고 직후에는 보상도 그렇죠. 되고 다 예. 되는데 시간이 흘렀다고 안 되면 결국 원인과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사이에 시간이 길다는 이유 때문에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엄마는 반드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합의라는 게 또 다시 번복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상황이 바뀌면 네,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 게 어머니 입장이에요. 자, 오늘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 참 죄책감도 있고 마음도 안 좋고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저희에게 이제 궁금증을 좀 보내왔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래전 일이라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자,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당시 합의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미 오래전 7년 전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일단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원칙은 뭐냐면 이건 이제 불법 행위라는 것에 대한 손해가 생겼지 않습니까? 내 몸을 다쳤다. 예, 내 예. 몸이 손해잖아요. 그럴 때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내 몸이 다쳤네? 그런데 누가 나를 다치게 한 거지? 예를 들어서 최영이라는 사람이 운전하던 예. 자동차가 신호 위반해서 나를 다치겠다. 그러면 최영이라는 사람이 가해자 아니겠습니까? 예. 내 몸이 다쳤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았고 그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가 있고 가해자를 안 떼고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시효가 지납니다. 3년 소멸시효. 그리고 설령 그때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있을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또 소멸시효가 지나는데 지금 7년 정도 지났다고 예.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원칙적으로만 따진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가 지났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다르게 볼 여지가 저는 보니까 어린아이 아닙니까? 7살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무슨 소멸시효를 법적으로 딱 냉정하게 적용시키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소멸시효는 우리 법에 정해진 제도입니다.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가면 그 사이에 권리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보호해주지 않겠다라는 법적 제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 제도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가해자나 그 손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두 가지의 소멸시효가 문제되는데 이 사건은 아이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후유장애가 지금 발생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알 수 없었던 후유장애가 7년이 지난 한참 지났을 때 나타났은 이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게 유사하게 재판이 진행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 예. 2살 때 사고가 났고 합의를 봤는데 한참 지나서 이 손해 후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소멸시효가 완성됐느냐 완성되지 않느냐. 근데 항소심은 소멸시효는 완성됐다. 법문을 보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니까 지금 시간 지났다. 가해자는 벌써 알았고 합의받고 시간 훨씬 지났기 때문에 완성됐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좀 달리 판단합니다. 가해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손해 피해자는- 발생 예. 사실.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날. 그러니까 후유 장애가 한참 지나가지고 발생됐지만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지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지금부터 지났지 않기 때문에 이 후유 장애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도 아마 이 사건도 이 대법원 판례랑 비슷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요런 문구를 보면 해석이 이제 변호사분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 날로부터 10년이고 있은 날로부터. 있은 날로부터 이제 10년이고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면 그 안에 해당되는 건데 그 법으로 적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끝났다. 이렇게 적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왜 있은 예. 날과 안 날의 차이를 뒀냐면요. 알았다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를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짧게 두고 혹시 몰랐다고 할지라도 10년이 지나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10년 내에는 최소한 찾아내서 청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되면 이거는 나중에 법적으로도 이거를 청구해서 받아내기가 인정하기가 예.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해서 10년의 제도를 준 건데 그런데 이제 지금 박주민 변호사가 그러니까요. 얘기한 것처럼 손해 발생으로부터 3년인데 이건 새로운 손해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3년이 새로 지나는 거예요. 연장되는 예,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3년이 새로 지나는 거니까 7년이 지났더라도
지금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이가 7살 때였는데 새롭게 그 피해 사실을 알았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분의 이제 법률가의 이제 의견으로 좀 말씀을 했는데, 근데 사고 당시에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험사나 가해자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합의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뭐 일반적으로도 야, 이거 우리 손해 본 거가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거 1,000만 원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700~800에서 좀 줄여서 합시다. 이런 게 합의잖아요. 근데 여기서 팔을 다쳤다고 했기 때문에 팔 치료 비용으로 합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7년 지나서 보니까 다리에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 합의 자체가 다리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예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만약에 7년 전에 합의를 할 때도 야, 팔다리 다 다친 줄 알았으면 이 비용으로 합의 안 해. 이럴 정도라고 본다면 우리 법원도 그거는 그때 합의에 들어가 포함이 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렇죠. 후발 손해인데요. 이 합의할 당시에 절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는 그거는 합의를 안 한 것처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합의하는 게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로 이 법률적으로는 볼 수가 있는데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 후발적 손해는 그 당시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기 때문에 포기 안 했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다시 또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뭐 이 사건 역시 이 상담 사례 역시 다시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또 다시 어떤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리하면 이제 소멸시효 적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 소멸시효 적용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어떤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안날로부터 추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고 앞서 얘기한 합의서에 대한 부분이 새로운 피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상담실에서는 시청자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몰라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